노무현 재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이어야지 왜 노무현 재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까? 저기 부분 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이것은 무엇일까? 의미심장한데. 비평 안 한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진짜 전당대와 코앞인데 이제 ABC 한번 했으니까요. 이제 네. 뭐 BC 뭐 DEF 한번 하시든지 뭐 이런 거 한번 하시지 않을까? 전당대회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전당대회 앞두고 비평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네. 전당대회 말고 뭐 얘기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방송 활동을 유시민 작가가 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뭐 정치 기자 안 하겠다는 얘기 뭐는 이제 아니라 좀 더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명청 갈등이 온 방송을 뒤덮고 있는데 소위 약간 뭐랄까요, 그 유시민 작가가 대변하는 혹은 대표하는 진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의 좀 스피커 파워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출사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스피커가 가진 영향력을 권력으로 빗댄다면 언론 권력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조선일보도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본인의 어떤 힘과 지위에 비등한 어떤 그런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본인의 어떤 지위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저는 상당한 위기감과 어떤 조급증이 가져온 이런 참사 아닌가 싶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이 재단을 떠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단을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른 문장보다도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비평 활동 여기에 이목이 쏠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사임의 변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이 할 말이 작지 않은 파장과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예고처럼 들립니다. 누가 보면 재단을 배려한 결단 같지만 올해 유시민을 봐온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것은 물러남이 아니라 출정식에 가깝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이제 더 자유롭게 말하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물론 누구나 비평할 자유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가 언제나 책임과 함께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말은 오래도록 진보 진영 안에서 지식의 언어처럼 소비됐습니다. 그는 어렵고 복잡한 사안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의 언어도 잘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종종 설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기 진영의 판단을 진리처럼 받드는 독한 속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시민은 언론을 불신하게 만들고 반대자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진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에 능했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팬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누가 도전적이면, 누가 저항적이면 누가 감히 유시민의 해석에 반기를 드는가. 이러면서 수상한 사람, 욕망과 이익의 사람, 배신할 사람, 유시민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이것이 바로 유시민만이 보유하고 있는 중간 해석 권력입니다. 국민과 현실 사이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분류해야 한다라고 낙인을 찍는 권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거시 언론은 쓰레기 악마로 해서 밀려났지요. 유시민 한마디로. 그 권력이 한때는 통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의 중심은 다시 실용과 포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진영의 문법, 순혈주의의 문법, 우리가 원조이고 너희는 의심스럽다라는 문법은 더 이상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는 유시민의 말을 예전처럼 경전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왜 사람을 A, B, C로 나눕니까? 왜 당신의 분류가 곧 진보의 기준이 됩니까? 최근 유시민의 ABC론이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가치의 사람이고 누군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분류는 위험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일은
국민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논객이 사람을 나누고 의심하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 정치가 아니라 감별이 되는 거지요. 지지자를 품는 것이 아니라 심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집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 언제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하면 결국 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 그것은 특정인을 향한 말이든 아니든 오늘의 민주 진영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입니다. 강한 진영은 순도가 높은 진영이 아닙니다. 강한 진영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진영인 것입니다. 유시민이 정말 노무현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완벽한 사람만 데리고 정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 앞에서도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 앞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의 넓은 길을 고민했습니다. 김대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도 화해의 정치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금 실용과 포용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다시 사람을 갈라치고 너는 A, 너는 B 이렇게 낙인 찍는다면 그것은 김대중의 길도 노무현의 길도 이재명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몰락한 논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때 시대를 해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시대를 가르치려 듭니다. 대중을 설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대중을 훈계합니다. 반대자와 논쟁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반대자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때부터 논객은 늙게 돼 있습니다. 늙게 돼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잃을 때 늙고 공부를 멈출 때 늙고 자기 팬덤의 박수만 들을 때 늙습니다. 미국의 글렌 백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한때 팍스 뉴스의 간판 진행자였습니다. 분노한 보수층의 언어를 가장 자극적으로 번역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점점 설명이 아니라 선동에 가까워졌고 비판이 아니라 공포 동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시청률 하락과 광고주 이탈 논란 속에서 그는 주류 방송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대중의 불안을 읽는 능력이 대중의 불안을 조장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을 때 논객의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일로 이아노폴로스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도발을 지성처럼 포장했고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처럼 팔았습니다. 한때는 젊은 우파 팬덤의 스타로 떠올랐지만 끝내 선을 넘는 발언 논란으로 보수 진영 행사 초청이 취소되고 출판 계약까지 무산됐습니다. 팬덤은 사람을 띄울 수는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말의 책임이 사라진 논객은 결국 자기 말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바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다가 어느 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시민들을 향해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B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자신이 비판하던 낡은 정치의 언어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넓히는 언어가 아니라 줄 세우는 언어,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감별의 언어,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 팬덤 동원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전의를 불태우는 원론 논객이 아닙니다. 싸움을 말리는 어른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지식인입니다. 오래 말해온 사람이기에 더 조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더 낮아지는 태도입니다. 유시민 전 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을 향해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B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 끝에 승리가 아니라 고립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니라 피로감이 있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조롱이 있습니다. 유시민 전 고문이 정말 노무현을 말하고 정말 이재명 시대를 걱정한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전쟁의 언어가 아니라 성찰의 언어 아닐까요? 남을 B로 몰았던 사람이 스스로 B의 길, 욕망과 이익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일만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비앙급 천연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 여기에 100% 제주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렸습니다. 사실 제가 핏대 세울 때마다 이 속다 버리겠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속을 다스리는 든든한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느론 야채수가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대신 이 느론 야채수를 첫 모금으로 마시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미 맛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3박스 이상 주문하시는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가볍게 딱 한 박스만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800원이면 속 편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댓글 링크 누르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느론 야채수 5글자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느론 갖고 계신 분들끼리 시원하게 건배하시죠. 우리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건배!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느론은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느론 야채수.